자, 플러터 처음 시작하는 초급자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라는 거는 개발 프레임워크인데요. 요걸 보기 전에 먼저 그 개발이라는 환경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얘기를 먼저 좀 한번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총 과정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초급 쪽에서 약 한 3개월 과정, 그리고 중급 3개월, 그리고 나중에 실전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약 한 4개월 정도, 그래서 총 한 7개월 정도, 아니죠, 3개월, 3개월, 4개월, 총 10개월이네요. 그죠? 총 10개월 정도로 해서 일반 뭐 앱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는 수준의 앱을 만드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이니까 초급에 걸맞게 전혀 프로그램 지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면은 물론 이제 언어나 아니면 툴 한두 가지 정도는 배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초급이니까 앞부분에는 중복된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이제 플러터, 한번 봐보자고요. 플러터라는 거가 발음부터 한번 볼까요? 읽기에는 이제 플러터라고 있습니다. 플러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뜻은 뭐죠? 이제 뭐 펄럭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플러터 이제 펄럭 되다,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주로 모바일 웹 개발 쪽에 많이 써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방식. 그래서 모바일 앱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바일 OS를 한번 볼까요? 모바일 OS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을 거의 이제 두 개의 OS 진영이 나눠 먹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가 있고, 안드로이드, 그죠? 그리고 iOS라는 계열이 있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방식이죠. 그래서 현재 뭐 삼성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하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하는 거고, iOS는 이제 아이폰, 맥 계열이죠. 그래서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OS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개발하는 방식은 이 모바일에서 개발 앱들의 운영 방식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걸 갖다 또 거의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추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개발 방식은 개발 방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네이티브 방식이냐, 네이티브 앱이냐, 혹은 뭐 앱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이티브 앱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앱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이제 하나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네이티브냐 하이브리드냐.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하나가 더 나왔죠. 근데 이걸 흔히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혼합시키기도 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방식, 개발 방식이 네이티브 개발 방식 이렇게 볼까요? 네이티브 개발 방식. 그래서 네이티브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체제별로 네이티브 개발 환경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운영 체제별 네이티브 개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 체제가 방금 보듯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었죠.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이고 아이폰이 되겠죠. 대상은. 그럼 안드로이드에서의 개발 도구는 뭐가 있냐? 개발 도구는 네이티브 방식입니다. 그쪽에서는 제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무료로 제공된 정확 그 인텔리제이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그 사왔어요. 라이센스로 구글에서.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주로 쓰게 되고요. 스튜디오. 그죠? 개발 도구. 그리고 이제 요 아이폰 계열에서는 개발 도구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그 엑스코드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쪽은 개발 도구를 엑스코드. 그죠? 그리고 언어를 한번 봐볼까요? 개발 언어. 개발 언어는 이쪽은 이제 현재 자바를 기본으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자바보다는 자바가 그 라이센스 문제가 좀 걸리거든요. 자바가 이제 써나하고 분쟁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그 언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코틀린이라는 걸 구글에서 이제 단독 언어로 만들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개발 언어가 기존에는 엑스코드 쪽에서 이제 계속 쓴 오브젝트 C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오브젝트 C는 그 역사가 엄청 오래돼요. 거의 한 35년 이상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게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넥스트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만든 그 OS가 있는데 그 이제 넥스트 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닉스 기반인데 엑스 윈도우 같이 화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획기적이었었죠. 근데 물론 이제 거의 상용화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그때서부터 이게 쭉 와서 나중에 애플로 복귀한 다음에도 이걸 계속 발전시켰어요. 오브젝트 C라는 걸. 그래서 지금 또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편리한 툴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스위프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스위프트.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발 언어는 이렇게 양 진영이 완전히 갈라져요. 네이티브 쪽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자바나 아니면 오브젝트 C나 코틀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틀린하고 스위프트 전이니까 자바하고 오브젝트 C 가지고 야 이거 짜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웹 붐이 일고 모바일 붐이 일면서 야 웹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 없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웹 기술하고 그리고 네이티브 기술하고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면 UI를 웹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HTML로 주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는 뭘 하냐면 그 밖에 있는 우리가 그 HTML 보려면은 브라우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컨테이너를 갖다가 네이티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이 바뀌는 것은 HTML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네이티브 앱이 딱 실행되면서 URL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HTML을 갖고 옵니다. 혹은 앱 자체에다가 HTML 내포해서 로컬에서 읽어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이 의미가 그거죠. 혼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웹 기술과 그리고 네이티브 기술을 같이 혼합했다. 이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그 이제 명칭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하면은 이제 장점이 많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한번 장단점 한번 볼까요? 장점? 장점을 하면 기존의 웹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예, 예. 결론적으로 빠른 개발 가능하죠. 그럼 이제 비용이 싸지겠죠. 예. 단점도 있겠죠. 그죠? 장점만 있으면 뭐 다 이거 쓰겠죠. 근데 무언가 단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못 쓰는데, 단점 제일 이제 항상 문제시되는 게 이제 성능 저하예요. 그리고 그 어떤 네이티브 앱의 어떤 UI적인 그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콤보 박스가 됐든 아니면 뭐 드롭 상자 리스트가 됐든, 이런 그 리스트나 뭐 체크 상자가 됐든 뭐 스위치가 됐든, 이런 그 고유한 그 네이티브가 갖는 그 UI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웹에서는 디폴트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OS와 상관없이 동일한 US를 보여준다는 건 장점이 될 수는 있겠는데, 실제 보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iOS면은 아이폰만의 그 기존에 있던 그 접근 U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UX가. 그리고 안드로이드면은 안드로이드만의 접근 UX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점도 물론 더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제 아주 큰 프로젝트에 가면은 매번 페이지를 읽어오거나 이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성능 저하죠. 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통신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데이터 통신량.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에 이제 어쨌든 이제 툴이 있는데요. 툴 개발 프레임워크이 있는데, 워크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아이오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오닉. 그래서 이것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잠깐만요. 예, 아이오닉하고 아이오닉 요것만 하나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아이오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장점 한번 볼까요? 장점은 뭐 풍부한 UI, 풍부한 UI를 제공을 해주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HTML 기반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앵귤러 기반입니다. 앵귤러 기반. 그래서 기존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앵귤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예. 그래서 기존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근데 뭐 많지는 않아요, 앵귤러가. 다음에 그리고 라이브 리로딩 기능이 있다. 리로딩.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서 그 코딩을 하잖아요. 그게 실행 화면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리로딩. 그래서 이건 빠른 개발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실행 시간, 개발 시간이 엄청 단축이 돼요. 이것이 아니면 매번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띄우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행 화면을 띄워놓고 코딩을 하면은 바로 화면에 타이핑하는 즉시 실행 화면에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UI 할 때는 이것이 안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몇 배 걸려요. 예. 그리고 개발 내장 개발 서버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서버를 외부에 둘 거 없이 자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다음에 CLI 제공. CLI라는 것은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갖고 직접 한 줄씩 타이핑하면 결과값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디버깅 같은 걸 테스트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CLI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개발자들이 중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가 많으냐. 그래서 이게 되게 많아요, 사용자가. 그래서 대규모 개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왜 좋냐면, 이제 개발하다 보면 막히는 것은 그냥 구글에 치면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막히는 문제는 내가 막히면 누군가 다른 사람도 막히거든요. 거의 다 있어요. 구글에 쳐보면은. 그런 이제 대규모 커뮤니티가 발전되어 있다는. 다음에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 아까랑 똑같아요. 속도죠. 속도. 그냥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개발 프레임워크 아이오닉. 다음에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뭐 오래 됐다고 봐야 되나? 뭐 그리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언어는 꽤 됐는데 많이 이게 이제 사용자들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의 그 이제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은 이 의미를 봐야 되겠네. 의미. 그죠?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한 코딩으로, 그죠? 한 번 만들어 갖고 여러 곳에 사용한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코딩으로 iOS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 모두 안드로이드 앱을 동시에 개발 가능. 이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플랫폼,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요즘 이제 심지어는 더 나가서 웹, 데스크탑, 그다음에 맥OS 같이 설치까지 다 돼버립니다. 하나로 해가지고요, 막 배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겠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 현재 가장 그 시장을 많이 먹고 있는 게, 현재는 많이 먹다, 그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사실 가장 시장을 현재 많이 먹었어요. 플러터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리고 MS 계열에서는 이제 자마린이라는 게 있어요. 자마린 폼 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현재 있는 유명한 그것은 이제 현재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종류는 현재 지금 시장 그 점유율을 볼게요.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가 사실 뭐 제일 많다고 봐야죠. 리액트 네이티브. 그러니까 리액트인데 요건 이제 네이티브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 했던 사람은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자마린 폼이 있고, 자마린 점.폼.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자마린 폼도. 요건 이제 MS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HTML 기반이라고 보면 되고,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해갖고, 그리고 자마린 폼은 이제 C#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요게 이제 후발주자죠. 플러터. 요거 이제 그러니까 요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미는 거고, 요거는 이제 MS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플러터는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나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점이 곧 이제 의미가 갖는 그 자체가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걸 뭐 다 배울 건 아니니까, 그죠? 요 플러터에 대해서만 보면은 가장 좋은 점이 일단은 속도가 빨라요.
빠른 속도, 이제 실행 속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네이티브 코드로 전환됩니다. 네이티브 코드로 전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짠 코드가 나중에 네이티브로 다 전환이 돼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OS에서는 X코드로 전환이 돼서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 그죠? 물론 이제 다 바이널리죠. 뭐 기계어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네이티브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위젯을 제공합니다. 자체 위젯. 여기서는 다 이제 위젯이라고 그러죠. 혹은 뭐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컴포넌트. 그러니까 화면 UI를 갖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체 위젯.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 그 안드로이드 말고 구글 모바일 OS를 지금 하나 더 만들고 있대요. 그게 이제 뭐냐면 퓨시아라는 게 있어요. 퓨시아라는 안드로이드 같은 이제 OS입니다. 퓨시아와 호환된대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플로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똑같이 CLI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한 줄씩 타이핑해서 바로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 결과값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 리로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핫 리로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개발 화면에서 타이핑하면 바로 실행 화면에 바로 반영이 돼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개발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는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자마린 폼에서도 그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핫 리로딩 기능은 일부 제공이 돼요. 아주 일부. 완벽히 제공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면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핫 리로딩 기능은 그 자마린 같은 경우에도 돈 주고 샀어요. 거꾸로. 너무 개발 시간이 원체 단축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플러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이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좋죠. 하여튼 이게 없으면 뭐 개발 시간이 하여튼 몇 배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겠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장점이 되고, 이 플로터의 단점, 자체 위에, 잠깐만요. 이것을 장점으로 다시 뽑아 놓을게요. 장점, 이렇게 뽑아 놓으면 되겠죠. 장점, 오케이. 그리고 단점.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뭐 처음에는 되게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언어가 자바나 C# 이런 게 아니에요. 다트라는 언어인데, 오브젝트 C도 아니고 다트라는 언어.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새로 배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죠. 새로운 또 다른 언어, 뭐 개발 언어는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딱 첫 인상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거의 자바예요. 혹은 뭐 C#,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다트 언어 측에서는 그 뭐 기존에 자바나 C를 해온 사람은 1시간이면 배운다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1시간은 그냥 물론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근데 딱 보면은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왠지 딱 보면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한 80%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하여튼 이런 다트라는 언어를 어쨌든 새로 배워야 된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앱의 크기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뭐 단점은 단점이니까,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보다 약 40% 평균 40% 정도 사이즈가 더 크대요. 근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네이티브로 한 10메가 나왔는데 14메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크게
이거에 대해서 뭐 클레임 걸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설치하고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매번 이게 내가 10메가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때마다 요거는 14메가 한다면 이제 좀 말이 좀 달라지겠지만 사실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한번 설치하면 끝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뭐 그리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리액트 얘기도 좀 있기는 한데 이건 뭐 우리가 직접 배울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요건 좀 이제 장점은 좀 이게 커뮤니티가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플러터보다는 많이 나왔고 페이스북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리액트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사용자층을 쉽게 확보했습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리액트도 있다.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됐고,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모바일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 이제 플러터 요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